자, 회장님이 이렇게 말씀을 해요. 회장이라고 생각하지들 마시고 서로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나눠봅시다. 사원들은 회장이라고 생각하지 말라고 해서 회장이 아니라고 생각할까요? 동네 친구라고 생각해요? 아니잖아요. 이영삼 스피치 디자인 연구소장입니다. 자, 앞선 두 편의 영상에서 인간관계의 어려움과 관계의 깊이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상호작용을 하는 인간관계의 특성, 관계 기대치 등으로 인해서 우리는 모든 사람들과 다 좋은 인간관계를 맺고 살기가 어렵다. 그러니 굳이 잘 맞지 않는 사람과의 관계에 연연해 것이 아니라 서로를 더 잘 이해하고 마음이 맞는 사람과 더 많은 시간을 소비하는 것이 현명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는 사회 경제적인 생활을 영위해야 하기 때문에 부득이 관계를 유지해야 하는 인간관계도 있다는 점을 함께 생각해 봤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하면 나하고 잘 맞는 좋은 인간관계는 더욱 좋은 방향으로 발전시키고 나하고 좀 맞지 않지만 사회생활을 위해 유지해야 하는 인간관계는 나쁜 방향으로 가지 않도록 원만하게 조정할 수 있겠느냐? 또 어떻게 하면 가족 간의, 친구 간의 관계 기대치로 인해 발생하는 단절, 갈등, 다툼에 슬기롭게 대처할 것이냐? 그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를 위해서는 인간관계의 대상을 어떻게 인식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풀어야 합니다. 이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게 풀려야 관계의 해법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기업 회장님이 소통을 위해서 사원들과 간담회 자리를 마련했다고 해보시죠. 자, 회장님이 이렇게 말씀을 해요. 회장이라고 생각하지들 마시고 서로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나눠봅시다. 그런데요, 사원들은 회장이라고 생각하지 말라고 해서 회장이 아니라고 생각할까요? 동네 친구라고 생각해요? 아니잖아요. 상대방은 그 전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우리 가족의 생계를 좌지우지하는 그냥 회장인 겁니다. 가끔 그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지위가 높거나 연세가 많은 분들이 아랫사람들을 편하게 대한다고. 편하게 해, 편하게, 응? 군대 가보신 분들. 자, 사단장이 부대를 방문해요. 사병들과 소통한다고 특식 차려놓고 편하게 먹어, 편하게. 이게 편하게 먹어지냐고. 사단장님 자기만 편해. 나머지는 다 불편해. 혹시 쓸데없는 소리 할까봐 대대장, 중대장 귀를 쫑긋 세우고 있고 안 편하단 말이에요. 제가 초등학교를 다닐 때 그때는 국민학교라고 그랬습니다. 어느 날 등교를 하는데요. 어떤 중년 아저씨가 제게 말을 거는 겁니다. 옷차림도 후줄그레 해. 막걸리 꽤나 마시게 생겼어요. 그냥 평범하고 못생긴 시골 아저씨가 땡땡 국민학교가 어디냐고 묻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니까 같이 가면 된다. 나를 따라오라 했는데 자꾸 말을 거네, 귀찮게. 공부 잘하냐, 국어는 몇 점 맞느냐, 산수는 어렵지 않냐, 귀찮아. 그래서 몇 번 대답해 주다가 손가락으로 학교를 휙 가리키고 이쪽으로 가세요 하고는 냅다 혼자 가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희 시간에 보니까 그분이 새로 부임해 오신 교장 선생님인 겁니다. 그분이 교장 선생님인 걸 알고 나니까 그때부터는 어려워. 그냥 이상한 아저씨로 생각했을 때는 편했는데, 그런 겁니다. 커뮤니케이션 상대방, 관계의 대상을 우리가 어떻게 인식하느냐가 관계 형성에서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는 인간관계의 상대방을 신분, 직책, 직위와 같은 사회적 위치로 구분해서 인식합니다. 사장, 부장, 팀장, 교수, 학생, 선생님, 아빠, 엄마, 아들, 딸, 형제, 자매. 이렇게 수직적 관계이든 수평적 관계이든 나의 커뮤니케이션 대상, 다시 말해서 인간관계의 대상을 사회적 신분, 사회적 이치로 인식한다는 거죠. 단 한 번도 우리는 나의 관계 대상들을 동등한 인격체, 감정을 가진 똑같은 인격체로 인식해보질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간관계가 지나치게 사회적인 역할 수행으로 치달았습니다. 과거 우리 아버지들, 지금은 그런 경우들이 거의 없지만 예전의 아버지들은요, 아버지로서의 역할에 너무 충실했던 것 같아요. 아버지가 참 어려운 존재였습니다. 속으로는 그렇지 않았겠지만 지금처럼 자녀들과 격이 없이 소통하고 안아주고 그런 게 부족했단 말이에요. 물론 다 그랬다는 건 아니고 대체로 그랬다는 겁니다. 옛날 사극 드라마 보면 그런 게 나오잖아요. 물러거라, 영의정 대감 행차시다. 그러면 길 가던 백성들 전부 비켜서서 엎드리고, 그게 엎드릴 일이냐고. 서로가 서로의 얼굴을 한 번이라도 더 보고 교류하고 소통해야 할 판에 엎드리래. 자기 지나간다고. 어딜 급하게 가는 것도 아니야. 그냥 자기 집에 가는 거야. 세상에요, 나 혼자만 살아있다고 한번 가정해 보시죠. 아무도 없어, 나 혼자. 그러면 여러분이나 저도 대통령도 할 수 있고 장관도 할 수 있고 회장도 할 수 있습니다. 명함 새기면 돼요. 나홀로 민국 대통령 이낙타, 나홀로 그룹 회장 이비단. 그게 뭔 의미가 있습니까? 국민이 있어야 대통령이 있는 것이고 사원들이 있어야 회장이 있는 겁니다. 부서 직원들이 있어야 내가 팀장이고 부장이고 그런 거예요. 또 자식들이 있어서 엄마 아빠가 있는 것이고 학생들이 있어서 교수가 있고 대학 총장이 있는 거 아니에요? 영상 보고 계시면 고개라도 끄덕끄덕 하세요. 영화 라디오스타 참 좋은 작품이죠. 매니저와 가수로 20년을 동고동락한 매니저 민수가 가수 채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별은 말이지 자기 혼자 빛나는 별은 거의 없어. 다 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거야. 세상에 자기 혼자 빛나는 별은 없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똑같은 동등한 인격체들입니다. 자, 인간관계의 상대방을 사회적 위치로 인식하지 말고 존중받아 마땅한 나와 같은 인격체로 인식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나 자신을 존중해야 합니다. 내가 나 자신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도 함부로 대합니다. 나 자신을 존중해 본 일이 없으니 다른 사람을 존중할 이유가 없는 거죠. 정확히 말하면 존중하는 방법을 모르는 겁니다. 참 갑질, 사회적으로 문제가 많이 되고 있죠. 갑질. 심리적으로 보면요, 갑질하는 사람들 자신을 존중하기는커녕 내면에서 자신을 학대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심리가 넘치고 넘쳐서 M1 부하직원 거래처 사람들 갑질하는 겁니다. 자기를 존중하는 사람이 그럴 리가 없잖아요. 나 자신이 소중한 걸 알기 때문에 남도 소중한 걸 아는 겁니다. 같은 원리로 내 자식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 남의 자식도 소중한 걸 압니다. 이렇듯 인간관계에서 커뮤니케이션 상대방을
나 자신과 동일한 인격체로 인식하게 되면 나보다 사회적 지위나 위치가 높은 사람도요, 똑같이 하루 세끼 밥 먹고 자녀들 키우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아내한테 잔소리 듣고 기념일 되면 선물 걱정하고 평범한 인격체라는 걸 알게 됩니다. 정말 저런 인간은 이 세상에 존재해서는 안 돼 라는 생각이 들 만큼 미운 사람도, 저 사람도 이 세상에 태어난 나처럼 자기 삶을 살기 위해 고생하는 외로운 존재구나 라고 바라보는 마음의 공간이 생깁니다. 반대로 사회적 위치가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을 동등한 인격체로 인식하게 되면 나보다 낮은 사람을 품어 안을 수 있는 마음의 공간이 생깁니다. 그래서 서로가 좋은 인간관계로 발전할 가능성이 그만큼 커집니다. 물론 서로가 깊은 인간관계로 발전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냥 사회적 위치에 맞는 역할관계에서 그칠 수도 있죠. 그러나 그렇게 하면 최소한 나쁜 관계로 진행되는 것을 막을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공간에, 사람과 사람 사이의 공간에 사람에 대한 관용과 예의가 자리를 잡기 때문입니다. 부모와 자식, 형제 자매, 부부, 정말 절친한 친구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관계는 너무나 친밀해서 관계 기대치가 아주 높습니다. 마치 서로가 서로를 소유하고 있다는 착각이 들 정도로 관계 기대치가 높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그 사이에는 공간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서로가 기대에 못 미치면 갈등이 생기고, 갈등이 심해지면 싸움이 되고, 싸움이 심해지면 급기야 남들보다 못한 관계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우리는 그런 경우들을 많이 봅니다. 저 역시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김 PD도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네, 많죠. 많아요. 많단 말이에요. 아무리 관계가 친밀해도, 부모와 자식이라 해도 서로를 소유할 수는 없습니다. 자식을 내 소유물인 것처럼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해서는 안 됩니다. 진짜 사랑은 소유가 아니라 내 자녀가 좋은 인격체로 자기 삶을 충실히 살 수 있도록 잘 떠나보내는 겁니다. 부모도 자식도 형제자매도 부부도 깨복쟁이 친구도 결국은 모두가 자신의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인격체들입니다. 그렇게 서로를 바라봐야 합니다. 자식, 부모, 부부, 형제자매, 친구이기 때문에 잘못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기 때문에, 누구라도 그럴 수 있는 나약한 인격체이기 때문에 잘못하는 겁니다. 서로가 동등한 인격체, 그러나 조금 더 각별하게 서로를 지켜주는 관계의 대상, 그렇게 인식하자는 겁니다. 그래야 비로소 잘못도 부족함도 서운함도 담을 수 있는 공간이 생기고, 그 공간이 있어야 훨씬 단단하고 특별하고 깊은 관계가 유지될 수 있습니다. 인간관계를 잘 하려고 너무 애쓰지 마세요. 인간관계를 소홀히 하거나 인간관계를 단절한 채 혼자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서로를 사회적 위치라는 틀 속에 가둬놓고 인간관계 잘해보겠다고 애쓰지 말라는 말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관계라는 단어에만 매몰되어 정작 인간이라는 말에는 집중을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먼저 보아야 관계에 대한 해답이 나옵니다. 인간관계는 단순한 기술적, 방법론적 문제가 아니라 사람에 대한 이해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는 같은 공기, 같은 하늘을 보고 사는 동일한 인격체입니다. 새로운 인간관계를 시작하고 계신가요? 관계에 문제가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사람을 보는 당신의 시선을 바꿔보시기 바랍니다.